저는 예전에 소위 말하는 무도빠였습니다. 웬만하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20분에는 본방을 받고 행여나 본방을 놓치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밤에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팬이었죠. 이 무도가 사랑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버라이어티가 아니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참신한 기획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에 방영된 무한도전 나비효과 특집을 보면 이 아래층의 더운 공간에 사는 멤버들이 에어컨을 틀면서 그 뜨거운 기운이 올라온 추운 공간의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층은 물이 넘치게 됩니다. 2010년도 영상이지만 한 평론가가 마치 영화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래를 전망한 특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현상은 단순히 예능의 한 꼭지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실로 재현되어 세계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에 에어컨 전원을 누르게 되면서 나비 효과를 떠올립니다. 나만 편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꿈꾸며 불편함을 한번 감수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의 거리를 던지고 싶은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모두 입을 벌려 축 처진 어깨들 모두 다른 얘기들 비를 피해 작은 우산 속에 숨었네 미쳐 가리지 못한 가방을 보며 한숨만 젖어버린 삶의 겨운 짐들 안고서 Such a stupid thing you
옥천 FM의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선우정아가 부른 비 온다였습니다. 예, 앞에 이제 그 오늘 오프닝 멘트로 준비했던 무한도전의 그 나비효과 특집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이게 요즘은 유튜브에도 이런 조각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 저는 당시에 보고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었던 기획이기도 한데 그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 에어컨을 틀고 그 이제 온풍에 의해서 위에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가고 계속 이제 육지가 가라앉고 그런 현상을 컨테이너 2개를 그 2층짜리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그걸 그렇게 구현을 했다는 게 정말 작가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특집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실제로 정말 그 2010년 방송 이후로 정말 가속화가 되면서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워낙 이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정도로 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요일 방송이지만 월요일 아침에 녹음을 하는데요. 오늘 36도를 찍는다고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가 오면 이 열기가 식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계속 가뭄이 걱정이 너무 되어서 지난주에 저희 또 읍내를 지나가는 금구천 쪽에 이제 공사가 있었어요. 그 금구천 해수면이 얕으니까 이제 아래를 좀 파내고 좀 옆을 더 메우고 이러면서 이제 물살을 더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셨는데 전혀 소용없어요. 지금 바닥입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금구천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거 너무 걱정이다. 오늘 뭐 오프닝 멘트로도 준비를 했지만 진짜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각자마다 뭐 나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텀블러와 부채, 손부채 갖고 다니는데요. 사실 뭐 그 요즘에 이렇게 선풍기도 많이 갖고 댕기시는데 사실 선풍기도 결국 전기를 쓰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부채가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볍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는 용도가 좋아서 부채를 쓰는데 이것도 한 3, 4년?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한 3, 4년째 쓰고 있는데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좀 더 지구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는 오늘 또 여름이 또 뭐 많이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뭐 매년 들으니까 이제는 진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데 막 저도 저 자신한테 이제 막 반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의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씩 하는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는 방법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모바일 어플 옥천 FM, 유튜브 OBN 채널 그리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루카의 오키오키랜드로 검색하시면 동영상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외에도 옥천 FM 내에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2021년 12월에 개국을 해서 지금 많은 방송 활동가들이 뭐 개국 때부터 저처럼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활동가들이 무보수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국 때부터 계속했던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했던 기간을 보시기보다는 했던 기획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유튜브 OBN 채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 또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거는 좀 지역 이야기니까 좀 더 듣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도 들어주시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들 들어주시고 특히 이제 좋아요와 리플로 시청 소감 뭐 아니면 궁금한 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디님들께 이제 전달 받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소감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이 여름밤이 되면은 좀 듣고 싶은 곡들 특히 이제 깊은 밤이 되면은 이제 여름밤이 좀 겨울밤과 여름밤의 깊이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요즘 같은 밤에 이제 한참 낮이 더웠다가 이제 밤에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열대하고 오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서늘해지는 바람 맞으면서 창문 딱 열어놓고 자기 직전에 이렇게 불 꺼놓고 저는 멍 때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데요. 그럴 때 제가 좋아해서 듣는 곡들 두 곡 골라봤습니다. 인피니트 김성규 님이 솔로 앨범이죠. 그 곡 중에 하나인 트루 러브, 그다음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처음 본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1분 1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흐르고 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해. 믿기 힘들겠지만 다 사실인걸. 이 모든 게 Oh it'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love love.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엔 이 마음이 너무 커.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말해볼게. 네가 힘들 때마다 늘 습관처럼 항상 했던 말.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 말. 사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진단 말야.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야. 이 모든 건 Oh it'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love love.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엔 이 마음이 너무 커. 너의 외로움이 나를 더 작아지 yeah. 반쪽뿐인 나의 이 위로가 온전히 널 안을 수 있게. Oh it'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love love.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엔 이 마음이 너무 커. Love. Love. 이 마음이 너무 커. 손같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다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아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에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울어와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star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울어와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4년 스윗박스의 정규 4집 앨범 아다지오입니다. 이 스윗박스라는 그룹을 바로 딱 듣고 하고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싸이월드 시절 도토리 좀 쓰신 분입니다. 예, 2000년대 중반에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근데 정작 이 그룹이 미국 출신 그룹인데 오히려 미국 본토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왠지 제가 좀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시아가 갖고 있는 정서와 이 스윗박스의 노래가 좀 잘 맞지 않는가? 약간 좀 애절하게 짜내는 느낌도 있으면서 대중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스윗박스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윗박스는 독일 출신의 프로듀서 지오와 보컬 제이드가 조직한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015B, 토이, 부활처럼 프로듀서가 있고 뭐 보컬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그룹이었고 프로젝트 그룹이었고요. 팝과 클래식, 힙합을 조합한 음악 스타일과 특히 이제 제이드의 앞뒤로 이제 보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스윗박스 하면 기억하시는 주로 목소리들은 제이드의 목소리인데요. 이 제이드의 목소리가 톡 이렇게 약간 쏘는 탄산? 매운 청양고추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탄산과 청양고추의 느낌을 둘 다 갖고 있는 어떤 목소리, 제이드의 목소리가 이게 확 들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귀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리스너들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특히 광고 음악 같은 데에 많이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윗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을 한 곡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곡들, 얘들 이제 뭐 라이프 스쿨도 그렇고 에브리스코나 비올라이트도 그렇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곡들에서 이제 일부분을 따와서 이게 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메이크랑은 다릅니다. 리메이크는 기존의 곡을 아예 좀 다른 음색이나 스타일로 바꿔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거고, 샘플링을 아예 대놓고 이 곡을 이제 물론 이제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죠. 이 부분을 좀 쓰고 싶다라고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이게 뭐 특히 도입부 같은데 좀 많이 쓰죠. 예, 그런 곡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샘플링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름에 기억이 남진 않아도 그 곡 이러면서 이제 좀 귀에 오래 남는 곡들이 있습니다. 결성은 1995년에 했지만 1집 앨범은 98년으로 데뷔를 했고요. 히트곡은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그 다음에 Cinderella, 그 다음에 Don't Push Me 많이 아실 거예요. Don't Push Me.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 4집 앨범에서 제일 유명한 Life is so cool 이런 곡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뭐 싸이월드 배경음악, 뭐 컬러링, 벨소리 뭐 이런 거로도 뭐 거의 1위를 엄청나게 지켰었고 그래서 광고 음악들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아다지오에서 제가 고른 곡은요 2곡입니다. 첫 번째는 아비데어 를 골랐고요. 아마 이 곡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4집 앨범 중에서 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Life is so cool 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 노래를 더 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샤이나 걸이에요. 이게 샤이나가 차이나가 아니고요. 샤이나입니다. CHYNA.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에서 가운데에 I가 아니라 Y인데 이 샤이나 걸이 무슨 뜻인지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 여성들을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샤이나 걸 처음에 이제 이 제목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차이나를 중국어 다르게 발음한 건가? 그래서 저도 착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샤이나 걸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 4집 앨범 좀 골라봤습니다. 이 스윗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지오와 제이드가 했을 때가 가장 전성기였고 우리나라 내한 공연도 왔었는데 사실 제이드하고 지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그룹을 떠나서 이터넌티라고 다른 팀을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스윗박스가 계속 되긴 했지만 그 이전의 인기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터넌티 음악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윗박스의 정성기가 이렇게 끝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집부터 4집까지 다 히트곡이 이제 고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4집 앨범이 조금 더 잘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지난 앨범을 또 특히 샘플링한 곡들이 있으니까 샘플링한 곡의 원곡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컬 제이드의 이 목소리가 또 여름 느낌이랑도 잘 어울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2004년 스윗박스의 정규 4집 앨범 아다지오였고요. 제가 고른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비데어 그리고 샤이나 걸. Yeah, we all know how it is. Sometimes you need a shoulder to lean on, and when that time comes, you know I'm there. Come on. Doesn't matter when you call me at night. I'll be there all the time. Doesn't matter when the tears hurt your eyes. I'll be there, it's alright. I will care, I will share, I will take you out of the dark. Doesn't matter when you call me at night. I'll be there all the time. Down if I lost my job and I'm feeling depressed, would you help me relieve the stress? Or if I'm sick and I need to rest, would you tuck me in, feed me soup and rub my chest? And in the times when I just need somebody to talk to, are you the right one I can walk to when I'm down and tears is pouring? It's 3 in the morning, would you pick up the phone when I'm calling? Tell me, girl. Doesn't matter when you call me at night. I'll be there all the time. Doesn't matter when the tears hurt your eyes. I'll be there, it's alright. I will care, I will share, I will take you out of the dark. Doesn't matter when you call me at night. I'll be there all the time. Yeah. You know I need someone for those serious times. You know. We all go through our ups and downs. At times I wanna cuss and frown when bad luck sucks you down. I need someone to cheer me up, make me laugh, splash away the grief when we take a bath. And in my time of need, she'll be there for me always. And we can chill and relax on our off days. It's only right to give her all praise. Cause when the time gets tough, she'll be killing me softly when she says, Doesn't matter when you call me at night. I'll be there all the time. Doesn't matter when the tears hurt your eyes. I'll be there, it's alright. I will care, I will share, I will take you out of the dark. Doesn't matter when you
emotions when the devils make you dance. The sky is getting dark. The sky is getting dark. Can't you see? Can't you see? We were never meant to be. It's no secret that I'm your China girl. Don't you know? Don't you know that it's time for me to go? It's no secret that I'm your China girl. Can't you see? Can't you see? We were never meant to be. It's no secret that I'm your China girl. It's not a secret, bab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that it's time for me to go? It's no secret that I'm your China girl. China, your secret China girl. 그대 너무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달 셋째 주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4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이번 6월이 방송 나가는 금요일이 5번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책 소개를 해드렸고 이 네 번째 주를 한 주 미뤄서 영화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지우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고요. 정지우 감독님은 여러분 해피엔드 그리고 은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던보이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우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이 좀 일해보고 싶은 분이시기도 했어요. 영화 현장에 제가 있을 때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출력이라던가 특히 이제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모든 예술의 어떤 혼합 결정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라는 장르가 매력적인 건데 그런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잘 이용할 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시리즈는 이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6개의 시선이라는 이제 단편 영화 6개의 단편을 가지고 이제 모아 있는 그 이제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이 5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이렇게 단편으로 가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편 영화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4등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권 영화 시리즈 장편들 중에서는 이 4등하고 이정현 님이 나오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쉬는 시간 찾아볼게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하여튼 그 영화 교도소 관련된 얘기인데 그 두 영화를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정지호 감독님은 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시리즈 두 번째인 5개의 시선. 제가 단편 영화 시리즈 중에서는 5개 시선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권영화 시리즈 통틀어서 고르라고 하면 전 5개 시선 고를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5개 시선에서 정지호 감독님 먼저 참여를 하셨었어요. 탈북자 이야기를 가지고 그렸는데 그 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편에 이어서 아마 그때 인연이 돼서 아마 이번에 장편 영화를 2016년 때 그때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메인 포스터 이미지 인쇄한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깊은 수영장 아래에 바닥에 굉장히 개구진 얼굴을 하고 있는 어린이가 이렇게 남자 어린이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옆에 이제 4등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 가운데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이 가운데 멘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난 수영이 좋은데 꼭 1등만 해야 해요? 물음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딱 사실 이 메인 포스터라는 것은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은유적이면서도 잘 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대략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짐작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포스터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 수영을 좋아하는 이 어린이 준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매번 대회를 나가면 매번 4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뒷바라지하다 엄마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왜 4등만 하는가? 사실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4등이라는 숫자가
1등부터 3등까지는 메달을 주지만 4등부터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예,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가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4등을 했죠. 오히려 4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웬만한 스포츠계에서 4등이라는 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늦게 수영이 좋아서 시작한 이 아들을 혹독하게라도 자기는 메달권에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수영을 잘 가르친다는 광수라는 한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정지호 감독님 영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악들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에 맞게 잘 쓰신다는 점을 제가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이게 OST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4등과 관련된 그냥 검색을 하다가 스몰키드라는 이 힙합폿인데 4등이라는 노래를 불과 작년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노래 가사가 또 이 영화 주인공 어린이 준호의 이야기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이 노래가 짧거든요. 1분 반짜리밖에 안 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스몰키드의 4등. 너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는 몇 등이야. 의미로하는 거지 난 너가 1등이야. 넌 고민하지 마 진심 같잖아. 그냥 말해주면 안 돼. 나는 몇 등이야. 그래 1등은 엄마고 2등은 아빠고 3등은 너가 성공해야 하는 맘이면 난 4등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렇게 본다면 4등이라고 말하는 너가 내겐 1등이야. 조금 속상은 하지만 4등에 빛나는 내가 내게 더 잘해줄걸. 4등에 빛나는 나랑 더 놀러 다니고 있을걸. 잠시만 눈물 좀 닦고 말할 게 있어. 솔직히 빈말로 1등이라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매일 밤 사랑한다는 얘기 매번 내 날씨도 말해주고 제일 생각 많이 할걸. 너에 대한 모든 걸 1등이 되고 싶어. 솔직히 4등은 싫어서. 네, 노래가 엄청 짧죠. 이때까지 아마 방송에서 틀었던 음악 중에 제일 짧았던 것 같아요. 스몰키드의 4등 듣고 왔고요. 이 연출을 하신 이제 정지우 감독님의 연출력도 뭐 워낙 좋지만 이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시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딱 이름만 대도 얼굴만 봐도 아시는 배우분들이 출연을 많이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서 제가 3월에 소개해드렸나요? 경축 우리 사랑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도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영화는 좀 영화 꼭 봐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영화를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가지 않습니다. 상상을 깨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 정보는 진짜 최소한의 것만 들고 가는데 특히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나온 작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그 코치 광수 역을 지금은 이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너무나 유명해주신 박해준님이 맡으셨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영화의 처음 도입부가 흑백으로 이제 1998년에 이 어린 광수, 굉장히 게으른 천재였던 국가대표 시절에 광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광수가 겪었던 어떤 일탈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도입부인데 거기에 나왔던 그 어린 광수 역할 맡으셨던 분도 연기를 이렇게 나름 서툴면서도 이 박해준 배우님과 이게 오버랩이 되게 잘 맞췄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연기자의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연출자가 디렉팅을 잘 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합이 잘 맞았다고 보는데
박혜준님이라던가 뭐 이양다님, 그다음에 오대환, 정승길님 여러분들 딱 사진 보면 아실 만한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유재명 선배가 그 이제 과거 어린 광수의 그 감독으로 나오는데 유재명 선배는 제가 부산에 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었고 연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태원 클래스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졌죠. 아, 선배가 유명해지고 막 TV 많이 나오고 솔직히 저는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 무대에 있는 선배의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심지어 연출도 잘하는 정지우 감독님이 하셨다. 그래서 볼만한 영화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찍은 어떤 장면들이라던가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면서도 좀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있지만 장면들도 굉장히 촬영적으로도 잘 찍은 영화, 여러 면에서 정말 잘 찍은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 평을 제가 좀 몇 개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좀 찾아서 읽어보고 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 이 영화에서 악마는 도대체 몇 명인가? 그래서 이제 정말 수영을 하고 싶은데 다그치면서 이 아들을 끝으로 몰아가는 엄마,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폭력을 어느 순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그런데 사실 본인도 이 준호라는 어린이 수영 선수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빗나가고 말았던 광수, 그리고 등등등 뭐 이런, 사실 어른들이 뭐 이 삶이 그렇듯이 어린이들이 태고나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어른들이 결국 망쳐놓는 건데 그 세계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그린, 그리고 특히 이제 스포츠계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좀 견고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 그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엄마 이제 이양나님이 맡았던 이제 엄마 정혜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초반부에 이제 자신이 이제 막 교회도 일부러 나와가지고 막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코치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아는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내가 이 코치,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코치가 잘 가르치긴 할 텐데 니네 아들한테 상처가 돼버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처를 자신이 그 받을 상처를 자기는 그 성적으로 치유하면 된다고. 네, 자기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원래도 모질었던 엄마가 엄청 극으로 더 모질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서사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을 그만두냐. 뭐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예. 이 시나리오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정지우 감독님하고 이제 다른 분이 공동으로 쓰셨던데 이런 서사들이 사실 이제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또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마음이 더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을 그만두냐 이 말 들었을 때 저는 다행히도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뭐 성적에 대한 걸로 푸시를 많이 받은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왜 공부 안 하냐는 소리는 되게 많이 들은 편이에요. 공부를 집에서 안 했거든요. 저 고3 때도 집에서 고3 때 집에서 공부 제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엄마가 막 그런 약간 이런 뉘앙스를 몇 번 이제 거의 고3 때나 몇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심지어 제가 성적이 그렇게 처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그때 기억들이 좀 되살아나긴 하더라고요. 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스포츠계 학폭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밝혀지는 일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무혐의 판결이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더 진행되는 건도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프로야구 이제 구단에는 이제 단장의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야구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이 있었고 실제로 시인을 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그 서울시 교육청 그 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어떤 폭력의 강도는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 특히 스포츠계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 또 이 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받는 당사자 중심이지 않잖아요. 시스템 자체. 특히 우리나라가 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그런 편이고 물론 그렇게 쥐어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했거라고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옹호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덜 여유로웠어도 좀 더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영화를 보신다면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1년생인데 81년에 이제 2000년에 대학을 입학했고 소위 이제 IMF를 타격을 입은 세대, 직접적으로 입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대학 갈 때는 뭐 대학을 뭐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도권 출신 여성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어느 정도 성적이 돼도 학교를 서울권으로 가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닝 씬을 보면 1998년 이제 박세리님이 그 골프 선수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고 특히 이제 IMF 경제 한파로 인해서 그 시절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감동을 박세리라는 사람이 줬거든요. 지금 뭐 박세리 씨를 잘 모르는 좀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힙한 언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분이었거든요. 저는 박세리와 김연경을 비교한다면 박세리가 훨씬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 던졌던 뭐랄까 감동, 여파 막 이런 것들이 훨씬 세다고 그 임팩트가 셌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셌었는데 그때 이제 장면이 인트로에 나와요. 쭉 나오면서 그 당시에 시대를 딱 보여주는데 사실 그 시대 이후로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뭐 바뀌긴 했죠. 그 어린 광수가 국가대표직을 이제 그 최고의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일탈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한테 얻어맞아요. 그게 이제 도입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사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 4등이라는 영화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국가대표 자기가 선발돼서 이제 아시안 게임 바로 앞두고 입소를 해야 되는데 도박하러 가가지고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 그렇게 때릴까요? 안 때립니다. 그냥 너 아웃이야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표해버리고 뉴스 발표 기자들한테 이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감독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게으른 천재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말로는 이 선수를 위해서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위한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어른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당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좀 가슴 아픈 상상도 한편 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비단 스포츠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조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서사를 떠나서 이 마지막 엔딩 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이야기가 가끔 갖게 되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영화 스틸 촬영을 담당하셨던 이제 김서루 작가님 이제 제 지인이셔가지고 그때 영화 개봉 앞두고였나 작가님이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이 영화를 끝냈을 때의 어떤 소회를 쓰신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이번에 작가님께 이제 지금 아마 영화 현장 촬영 중이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데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고 영화 소개 멘트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적인 멘트 왔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 촬영을 시작할 때 3등이라도 하는 4등이길 바랬으나 촬영이 끝나고 4등도 잘했다라고 느꼈고 극장에서 보고 나선 5등도 응원해라는 마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딱 진짜 와닿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화 스테리라는 이 입장이 영화 내부에 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시선으로 카메라를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편으로는 영화를 객관적으로 또 보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또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멋있는 이 포스터도 김서루 작가님이 찍으신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김서루 작가님의 멘트가 저한테 이렇게 제가 그거를 새벽에 받았는데 쿵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고요. 제가 시리즈온 어제 확인해 보니까는 네이버 시리즈온 기준에서 1,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보실 수 있고 아픈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 얘기를 외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요. 2016년에 개봉했던 정지우 감독님의 영화 4등이었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인턴.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만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초조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면증. 답답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장 트러블 메이커.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여전히 우리는 모르지. 시간이 지나 가보면 알겠지. 충분히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하고 있었다는 걸.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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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7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제주소년이 부른 오랜만에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주소년 아마 이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싱어게인 2 때도 나오셨었죠. 예, 그때 한 2라운드까지 올라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그때 뭐 깜짝 놀랐거든요. 제주소년이 왜 났어? 막 그때 유희열이 굉장히 놀랐던 그때 저도 유희열처럼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주소년이 이제 데뷔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낸 새 음반 20살의 타이틀곡입니다. 이 앨범 소개글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너도 잊고 있지 않다면 내가 머물던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있던 그때 그곳으로 돌아와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소년이 원래 이제 2명이었다가 1명이었다가
근데 사실 이제 계속 두 명이서 같이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있다가 다시 이제 두 명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20년이 벌써 됐는데 저도 좀 20년이 됐다는 걸 놀라요. 저희 제주소년 처음 나왔을 때도 저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초반 때부터 음악을 찾아 듣긴 했어서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 앨범 나왔다는 소식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20년의 시간 한번 이렇게 쭉 뭐 제주소년을 굳이 알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약간 상상하면서 음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오랜만이라는 수줍은 인사 예전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잘 지냈냐는 얘길 꺼내기가 멋쩍어져 버린 흰 머리 이제 더는 돌아갈 곳이 없어 고향 같았던 서로에게 기대 하루 종일 옛날 얘길 나눠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들 그땐 참 우리 너무 순수했는데 아직도 이 기타를 치고 있단 게 그나마 참 다행인 거야. 누구에게 물어도 답은 없어 어느새 자란 우리의 몫이지 대답 없이 메아리 뿐이라도 노래는 울려 퍼질 텐데 그땐 참 이상하게 신났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너를 보는 게 나에겐 행운인 거야.